네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그리고 검찰의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광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예. 글쎄 저게 이제 예. 저는 뭐 일부 국민 중에는 그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벌써 광화문 광장에 저런 집회가 열리고 저런 구호가 나온다는 것은 하지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예,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뭐 그 김 여사가 저거를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. 저 조짐을 네. 거기 뭐 많은 수가 나왔든 안 나왔든 예. 예,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광화문 광장에 대중이 모여서 예. 예, 탄핵을 얘기한다.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조짐이니까. 네.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확대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. 내년 봄에. 네. 예. 저는 내년 봄이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. 내년 봄에 위기다. 네, 올 거라고 봐요. 예. 네, 항상 우리는 봄에 예. 정치 위기가 왔죠. 겨울 지나고 나서. 네, 네.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지지도가 그냥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심각한 위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.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. 그럼 내년 봄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글쎄 뭐 제도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매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포함해서 국내 네. 정치적으로 네. 윤 대통령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그럴 거예요. 놓일 것이다. 근데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. 국내만 하더라도 겨울을 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다. 네. 수위는 혹독하다. 그 삶이 힘들잖아요. 네. 내년 봄에 가서 경제도 안 좋고 그러면 지금 좋아질 점만 거의 없다는 그렇습니다. 거 아닙니까? 예. 네. 그럼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. 네. 그런 거를 뭐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건데 네. 용산에 있는 참모들도 이걸 뭐 예측 못할 리가 만무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거 솔직하게 이렇게 뭐 보고한다든지 하는 게 뭔가 거기선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수는 없고 자리 보존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뭐 자리 보존까지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. 예. 근데 이 정도 되면요. 아무리 이제 그 보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는 정치인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정치인 중에 쓴소리 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. 국민의힘 내부에서 글쎄. 예. 근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분들에게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. 체질이요? 체질. 예. 좀처럼 이렇게 이런 국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속으로는 걱정들 다 많이 할 겁니다. 예. 문제의식은 똑같은 문제의식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예. 다 듣는 얘기가 있을 텐데 본인도 판단이 있고 그러나 이걸 입 밖으로 내는 건 별다른 문제니까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섣불리 또 얘기했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개인의.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전통적인 분위기랄까 체질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. 문화가 고상하게 말해서 그게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속으로는 다 걱정이 있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. 그렇죠.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. 그럼요.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을 텐데. 벌써 위기가 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와 있습니다. 와 있는데 저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뭐 여전히 그 별로 문제 의식은 없는 거고, 그 어떻게 이거를 좀 해야 됩니까? 지금 상황에서 그 또 이제 장관님의 해안으로 보실 때 뭐 여기 대통령이 특별히 해안이 있은들 어떡할 건데요? 대통령이 안 듣는데 그걸 어쩌겠어요? 예. 용산 앞에 가서 확성길 대고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? 예. 방법 없어요. 본인이 귀를 안 여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? 그러면 뭐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면 뭐 그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도 뭐 그런 생각할 것 같지 않고 지금 같은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천상 뭐 국민의 목소리가 워낙 커지면
대통령도 그걸 그냥 없던 거로 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? 네. 또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. 장관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시즌 2다. 다시 또 촛불혁명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. 이렇게 보십니까? 아니 이 겨울을 어떻게 나냐에 달렸다고 보는데요. 올 겨울을. 예, 이 겨울에 문 대통령이 지금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예. 내년 봄에 가서는 이제 겨울을 나면서 민생이 힘들어질 것이고 예. 국민 불만이 이제 쌓이겠죠. 예. 그러면 내년 봄에 또 어떤 기폭제가 생길지 모릅니다. 예. 그럼 국민의 분노는 항상 분출하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예. 자기 직을 걸고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용산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서 예. 그럴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잘 제가 모르던 분들이라서 예. 네. 뭐 김주현 민정수석. 그런데 그건 뭐 밑에 분들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못해요. 들리는 말이 풍문이니까 제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뭐 비위상하면 상소리로 막 내치든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? 그러면 예. 못해요. 상소리를 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. 네. 그분 평소에 언어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. 네. 뭐 이제 험한 사람 다루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된 모양 같은데 네. 그게 뭐 습관이 됐는지 특별한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. 말 버릇이 그렇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치고는 아 그렇게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을 들으면 아이고 예. 두 번 다시 얘기하기 싫을 거요.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욕설을 들으면 두 번 다시 그 앞에 가서 뭐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. 욕설을 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우리나라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